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평소보다 1시간 정도 일찍 끝납니다. 2시 40분 조금 넘어서 끝나고요. 끝난 직후에는 정의당 대표 후보들의 토론회가 이어서 생중계됩니다. 제가 정의당 대표 후보 토론회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께 질문 드리다가 바로 또 방역당국의 브리핑 시작되면 또 현장을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정치권의 가장 큰 화제는 어제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논평이었겠죠. 예. 김경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글쎄,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평소에 되게 점잖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실수를 왜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민주당이나 집권 여당 전체가 집단적인 아마 착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어쨌든 민주당이나 청와대 내부에서 이 문제를 자체 분석을 했었다는 것 같고 자체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이게 법률상 특별한 법률 위반의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당대표까지 했던 분과 관련된 문제니까 그냥 정면 돌파하자 아마 이렇게 기조가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제 추측에. 네.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오랜 시간 수사를 해왔지만 이게 가까운 사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공직이 다 회피제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를 둔 건 뭐냐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이런 문제거든요, 보면. 근데 이게 평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은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도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조사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내부조사는 가급적이면 좀 지양해야 되고 외부인을 섞어서 그것도 굉장히 그 조직에 좀 적대적이거나 시니컬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안 된 상태에서 내부조사를 하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놓고 그런 전제하에 다 있다 보니까 군대 안 가도 되는 아이 군대 갔기 때문에 이건 뭐 국가를 위해서 위국 봉사를 한 것이다 이런 식의 논평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께서 나름대로 분석하신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어제 논평을 내놓았는데 추미애 장관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했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했고 그다음에 안중근 의사 부분을 삭제한 새로운 논평으로 대신했습니다만 후폭풍이 여전히 거셉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국회 국방위원입니다. 어제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추미애 장관 아들은 거론하지 않으면서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이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얘기했던 대목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군인에 대한 얘기를 한 문구가 있던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네. 나라를 위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이 자체가 앞으로 군인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분들이 나라를 헌신해서 하는 것이 그 본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저희 이야기는 아주 흠잡을 데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인데 이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이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왜 논평에 썼을까? 그 부분은 지금도 좀 의아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분이 왜 하필이면 안중근 의사였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특히 저렇게 인사청문회에서 뭐 추 장관 아들을 거론하지 않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뭐라고 비판할 여지가 없는데 저분이 지금 원내대변인이지 않습니까? 원내대변인은 개인 박성준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170석이 넘는 민주당 전체를 대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걸로 논평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까 김경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내부에서 뭔가 추 장관을 엄호하는 충성 경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동안 우리가 막장 드라마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막장 드라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막장 정치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 또 때로는 내부에서 견제하고
또 견제할 수 없다면 적어도 침묵하고 있는 게 저는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몇몇 의원에 대해서는 뭐 굉장한 비난과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렇게 원내를 대변한다는 대변인은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저렇게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이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누리꾼들의 반응을 저희가 한번 묶어봤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엄마 찬스로 독립운동했다는 거냐? 안중근 의사도 군복기 싫어서 엄마 시켜 휴가 연장해 달라고 했느냐? 안중근 의사께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시겠다. 입이 있다고 이렇게 막말을 서일병 구하기 영화를 찍느냐? 민주당 의원들 추 장관 어머가 아니라 총알 바지로 내몰고 있는 듯. 별거 아닌 일을 키운 국민의힘에 밀리지 말고 추 장관 어머해라. 이렇게 마지막 또 댓글은 민주당의 추 장관을 어머해라 이런 댓글도 있는데 말이죠.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 회의 자리에서도 이 부분을 갖고 집중적으로 공세를 폈고 민주당에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쪽의 반응 한번 볼까요? 쿠데타라느니 안중근 의사처럼이라느니 여당 의원들이 호의하는 그런 막말 수준이 황당하다 못해서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집권 여당이 펼치고 있는 서일병 구하기 막말, 거짓말 퍼레이드에 국민들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지 오래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김경진 전 의원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관련해서 사실은 방송 인터뷰나 개인 SNS를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결국 사과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뭔가 좀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게 어쨌든 당이나 또는 그 당원들 또 당에 대한 지지자들의 어떤 그 전체를 포함한 내부적인 분위기 문제인데 너무 내부에 좀 속칭 친문 지지 세력이라고 하는 집단의 속성 중에 하나가 너무 뜨겁고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방향의 신뢰라든지 한 방향의 믿음을 가지면 그냥 그쪽 방향으로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이렇게 폭넓게 다양한 점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면서 그냥 한 방향성으로 가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쨌든 이런 다양한 생각, 다양한 어떤 내부의 의견이 들어올 여지들이 많이 좁아졌다. 그리고 어떤 그런 강한 의견에 반대하는 이런 의견을 내기만 하면 거기서 이렇게 이런저런 내부적인 비판을 강하게 받고 난도질을 당한다. 이런 흐름들은 사실은 공적 정당에서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징후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일부 언론에서는 이 안중근 의사가 수능 안씨라고 하는데 이 종친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한다. 그래서 대책 회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과연 민주당 박성중 원내대변인 상대로 해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논의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김경진 전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 SBS 8시 뉴스에서도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가 공개적으로 다시 정치 쟁점화된 이후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확인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 남편에게 제가 물어볼 형편이 못 되고요. 우리 식당 가가지고 김치찌개 시킨 거 좀 빨리 좀 주세요. 그럼 이게 청탁이에요, 민원이에요?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휴가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전화나 메일이나 카톡 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네. 나라를 위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분들이 나라를 지내서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연히 이 발언도 정치 쟁점화하긴 하겠습니다만 국민의힘도 사실은 좀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국민의힘에서도 과하게 나가다 보면은 또 이런 잘못,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근데 이제 뭐 과하게 나간다, 또 뭐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대응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최근에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된 여당 의원들의 발언은 정쟁이나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일반 상식을 벗어나는 저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공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민심을 대변하고 국민의 그런 분노를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저희 개인 의원들의 생각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을 때 지금 국민의당의 대응은 각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자기 의견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한 민심을 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국민들을 사실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많은 세간의 비평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1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기회가 달 때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집권 여당이 중심을 잡아갈 수 있도록 도우는 것. 그것이 자체는 저는 정치적으로 야당이 진짜 여당을 진정으로 돕는 거고 협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낙연 대표가 대표에 취임하고 나서 상당히 신중한 언행을 강조해 왔는데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안중근 의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저는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이 말보다는 사실은 견리사의 견이수명 이 이야기를 늘 교과서에서 봤던 생각이 납니다. 이로운 것을 보면은 먼저 의로운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위기를 보면은 목숨을 바쳐야 한다. 안중근 의사의 그 글귀가 생각이 나는데 이 안중근 의사의 비유를 하면서 상당히 거센 후폭풍에 민주당이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 윤봉길 의사의 손녀가 있죠. 윤주경 의원. 이번에 어제 국회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이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이 논평이 알려지고 나서 윤주경 의원이 상당히 격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안중근 의사의 이름이 너무나 소홀하게 그리고 가볍게 언급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말 끝까지 하지 않으려고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했던 질의를 이 자리에서 참담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아들이 법적으로 면제 대상이 아닌 것인데 말끝마다 군대에 가도 안 되는데 군대 안 가도 되는데 갔다고 하면서 이것을 미화합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군기문란 아닌가요? 갈 수 있으니까 갔다고 생각합니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란 말을 들으려면은 더 낮은 자세로 군 복무를 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이와 같은 공정하지 않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자기가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동네에 좌판을 깔고 있는 그 콩나물을 파는 아주머니 아들이 이런 경우라면은 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렇게 벌떼처럼 일어서 가지고 그를 보호해 주려고 이렇게 노력했을까? 윤주경 의원은 아마도 좀 다른 분들과는 좀 더 달랐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윤 의원께서 방금 지적하신 예. 저 대목, 그리고 추 장관께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대목, 또 민주당이 강조하는 대목이 무릎에 문제가 있어서 군대를 안 갈 수 있었는데 억지로 갔다. 지금 네.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은 단 한 번도 이게 사실관계에 맞는지 검증이 안 되어 있고 방금 지금 서욱 장관 후보자께서 갈 수 있으니까 간 거 아니냐. 그게 지금 상식에 부합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금 카투샤 같은 경우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기초적인 질병검사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의정부 가서 카투샤 자체의 내부적인 훈련을 받을 때도 제가 아는 한 신체검사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예. 저 말이 과연 사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지금 이게 걸러지지 않은 채 계속해서 지금 그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거 봐라.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소소하게 군대에서 휴가 좀 이렇게 갔다는 이유로 그게 비난을 받을 일이냐 지금 이렇게 사고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상황이어서 이제 저 부분에 대한 어떤 윤 의원님 말씀 좀 무겁게 새겨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박성준 민주당 원내 대변인의 어제 처음 서면 브리핑 보면 말이죠.
추 장관 아들과 함께 카투사에 복무했던 동료도 서 씨에게 어떠한 특혜도 없었고 오히려 모범적인 군 생활을 했다라고 증명했습니다. 결국 추 장관의 아들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문제가 됐고 박성준 원내대변인 본인도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고 새로운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또 신중하지 못했다며 사과도 했고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조금 전에 시작된 대정부 질문에서 안 그래도 관련된 질문이 나왔는데 추미애 장관의 답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장관님 아드님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해서 위국 헌신 군인본분의 유훈을 실천했다고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물론 중간에 삭제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걸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요. 제 아들을 안중근이라고 비유를 한 것이 아니라 안중근 의사께서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야라는 안중근 의사와 같은 글을 남기셨는데 그 말씀처럼 나라에 헌신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라는 취지로 아픈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군무에 충실했다 함을 그 말씀에 따랐다 함을 강조해 주지 않았나 싶은데 의원님께서 마침 물어보시니 제 아이를 너무 과장하거나 또는 명예훼손적인 황제, 복무 또는 탈령 이런 극단적인 용어 그런 걸로 깎아내리거나 하지 마시고 진실이 힘이 있는 겁니다. 진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실 그대로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답변은 조금 전에 나온 겁니다. 네. 김연아 의원 어떤 생각 드세요? 아니 뭐 황제 복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얘기하시면서 어제 박성준 원내대변인의 안중근 의사의 말을 빗댄 것은 사실상 지금 부인을 안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언제서부터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사과하는데 인색한가, 또 지금의 국민의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가라는 것 때문에 사실 지금 저 영상을 보면서 약간 화가 좀 반짝 났습니다. 일단 국민들이 왜 분노하는지에 대한 것이 전혀 추미애 장관은 인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어제의 그 발언에 대해서도 본인 아들을 자꾸만 변명하는 쪽으로만 그 발언에 응답하시지 그 본인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분노를 자아낸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전반적으로 두 분 말씀 들어보면은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없다. 다만 어제 박성준 원내대변인의 발언은 좀 오버했다, 과했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는 박성준 원내대변인 어제 논평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개천절 집회 하려는 사람들을 3.1운동 하셨던 분들에 비유했던 그 생각이 나서 그때도 좀 그것도 과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글쎄 이제 저는 뭐 김종인 위원장님의 발언을 뭐 두둔하고 싶지는 않는데 이제 제가 그 의미를 해석할 때는 저도 요번에 알았는데 이제 저희가 3.1운동 할 때 스페인 독감이 굉장히 1919년이니까요. 예. 근데 저는 그게 스페인만의 사건이지 우리도 그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상황을 약간 좀 현재 상황에 빗대시면서 약간 그런 표현이 오해의 소지를 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도 그때만큼이나 코로나가 창궐을 하고 있고요. 3.1운동 때 있었던 모든 국민들의 분노만큼 지금도 민심도 굉장히 정부에게 불신과 분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빗대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예,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드는 건 특히 우리 항일 독립투쟁의 역사, 지금의 정치권에서 그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비유를 하더라도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두 분과 함께 제가 꼭 듣고 싶은 어제 대정부 질문의 한 장면이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 젊은 의원입니다. 1987년생, 87년 6월 항쟁이 있었죠. 6월 항쟁의 주역들인 86세대를 향해서 거침없는 비판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민주화의 주인공들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잡을 때 그 권력이 지금껏 우리 사회에 캐캐묵은 과제들을 깨끗이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마주한 도전들에 용감히 부딪혀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한때는 변화의 가장 큰 동력이었던 사람들이 어느새 시대의 도전자가 아닌 기득권자로 변해 말로만 변화를 얘기할 뿐 사실은 변화를 가로막는 존재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라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싸우겠다던 그 뜨거운 심장이 어째서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것입니까? 87년 6월 민주항쟁의 주역들, 지금 민주당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한번 장영 의원의 말을 곱씹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86세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 들을 만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의당 대표 후보들의 토론회가 생중계됩니다. 제가 진행을 맡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